여러분은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어떤 면을 가장 중시하시나요? 이렇게 멋진 빌딩의 외관을 보면 이런 빌딩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 20년 이상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해오면서 투자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한 빌딩들에서 나온 투자 성과보다는 머리로 이성적으로 한 투자에서 훨씬 더 투자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멋진 빌딩을 투자한 KB스타리츠의 투자 성과는 어떻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KB스타리츠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비의 리츠 해설집은 오늘 이 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까 이 멋진 건물의 이름은 노스 갤럭시 타워라고 해서 벨기에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데요. 2022년에 전 소유자였던 덴마크 연기금인 ATP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데인데요. 덴마크 연기금이 2014년에 약 한 6,400억에 투자를 했다가 2022년에 한 8,400억에 매각을 하면서 2,000억 정도 차익이 생겼던 딜인데요. 여기 해외 기사에서도 보시지만 벨기에 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벨기에에서는 2022년에 가장 큰 딜이었었고요. 유럽 전체를 보더라도 초대형 딜이었기 때문에 해외 현지 언론에서는 상당히 크게 기사화가 됐던 자산입니다. 이런 멋진 자산에 최근 작년 연말에 보니까 투자 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저희가 봤더니 손상차손 460억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손실을 460억을 반영을 한 공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워낙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손상차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걱정부터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인근에 있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한투 리얼에셋 운용에서 운용하는 벨기에의 코오피스 펀드가 이 대출 기간이 강제로 공매하면서 약 900억 정도의 투자금 전액 손실이 났던 기사가 있었었죠. 그리고 며칠 전입니다. 1월 10일 날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독일 트리아논, 이 빌딩도 작년 하반기에 강제 매각이 돼서 여기는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금액도 규모가 훨씬 큽니다. 3,700억 정도의 규모의 큰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저희가 KB스타리츠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KB스타리츠는 크게 자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갤럭시 타워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비중 면에서도 약 한 80%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시티뱅크 센터, 그리고 영국에 있는 삼성 HQ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적고, 그리고 부동산 실물에 투자한 게 아니고 부동산 유가증권에 투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티뱅크 센터 같으면 캐펠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그 시티뱅크 센터의 우선주에 현금 흐름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캐펠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물 투자를 한 갤럭시 타워가 규모 면에서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가 KB스타리츠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타워가 어떤 자산인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우선 자산 측면에서 보면 벨기에 핵심 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 한 20년 정도 됐고, 임대 면적 37,000평, 그리고 임차인은 벨기에 정부 재무부가 2031년까지 장기로 임차를 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독자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임대 면적 37,000평이면 서울로 보면 청계천 앞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자산이 36,000평이니까. 그런데 이 자산을 가격 측면에서 보면 8,400억에 매입을 했으니까요. 서울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소유자인 싱가포르 투자청이 매각을 하려고 실제로 시장에 내놨었어요. 그때 희망했던 가격이 약 1조 5천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1조 5천억에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싱가포르 투자청이 매각을 철회를 하고 보유하기로 이제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로 보시면 여기는 동일한 면적인데 여기가 한 8,400억이니까 서울에 있다면 1조 5천억 이상이라고 보면 벨기에에 있는 자산은 이제 유사한 자산이라고 보면 서울 대비해서 한 약 반값 정도 되는구나. 시장이 좀 적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시장은 이제 2019년부터 한 이 5년 이상 이 공실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시장 전체는 한 7% 공실률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A, 그러니까 좀 우량하고 좋은 건물은 공실률이 1%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시장도 괜찮고 자산도 괜찮은데 보면 이 차손 460억을 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투자 보고서에 공정가치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감정평가 같은 거죠. 감정평가 금액이 요건 세계 자산을 다 합친 겁니다. 9천억에서 8,500억으로 줄어요. 즉 마이너스 5% 474억 정도가 KB스타리츠 전체의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고 그만큼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뉴스를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세요? 바로 대출이죠. 대출 기관들은 그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기관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이 어떻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이 자산을 약 8,400억에 매입을 할 때 그 중에 58.5%는 SC은행으로 약 5천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대비용 포함해서 4,200억이 필요한 이 부분은 이제 공모자금 포함해서 한국의 투자금으로 이 자산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는 대출 기간은 이제 3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5월이면 대출이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금리 면에서는 대출금 전체의 한 75%는 연 1.2% 고정금리고 나머지 25%는 이제 변동금리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약정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는 기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크게 하겠죠. 왜냐하면 대출 기간이 기니까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 원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아파트 대출 받을 때 DSR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수입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억이면 내가 대출을 68.5%라는 말은 6,85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아파트가 1억인데 가장 대출을 많이 해주는 데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LTV가 8천만 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SC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는 68.5%까지밖에 대출을 못 해줘. 그 나머지 30% 정도의 안전 마진은 난 필요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대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는지 이제 우선은 살펴봤는데, 이제 첫 번째 걱정은 이게 5월 달에 이제 곧 만기가 돌아오니까 현재 SC은행이 만기를 연장을 해줄까? 저희가 봤더니 연장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옵션대로 연장이 잘 될지. 두 번째는 만약 연장이 안 된다면 새로운 대출 기간을 구할 수는 있을 건지. 그리고 연장이 되든 새로운 대출 기간을 구하든 그럼 대출 금리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투 벨기에 코오피스 펀드 사례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입할 때 1%대 금리로 빌렸다가 2024년에 만기가 돼서, 여기는 5년짜리 대출이었어요. 만기가 돼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5%대로 약 4배 이상 오릅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치솟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KB스타리츠의 대출은 만기가 됐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만기는 연장이 잘 될 거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걱정 사항인데요. 사실 첫 번째 걱정보다는 그 두 번째 걱정이 저희가 워낙 해외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으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강제 매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LTV 약정, 즉 68.5% 이내에서 LTV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조건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넘어가면 대주가 빌딩 키 받아서 시장에다 강제로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공정 가치로 보시면 공정 가치가 매입할 때 그리고 2024년 7월 기준으로 보면 가치 변동이 마이너스 8%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TV는 58.5%에서 63.4%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장 걱정이 생기죠. 여기서 68.5%만 되면 이 대주가 키 뺏어서 강제로 시장에다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거꾸로 저희가 역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면에서 밸류에이션이죠.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금액에서 추가로 약 7% 정도 더 빌딩 가격이 빠지면 이 건물을 날릴 수 있는 거죠. 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기에 코오피스 펀드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제 벨기에 코오피스 펀드는 2019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LTV가 약 60%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1억 4,600만 유로의 감정평가액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2022년부터 변동이 생깁니다. 자산 가치가 그때 한 9% 빠졌고요. 감정평가가. 그리고 1년 새 2023년 12월에 추가로 20%가 감정평가액이 추가로 더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LTV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벨기에 코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유지하겠다는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80%가 딱 넘어가니까 대주는 키를 뺏어서 시장에다가 파는데 놀랍게도 그 실제로 시장에다 팔았더니 7천만 유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입했던 가격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전액을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벨기에 한투 리얼에셋에서 운영하던 벨기에 코오피스 펀드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거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구나. 지금 그 매입할 때 평가 금액 대비해서는 반토막, 그리고 실제 2023년 말에 감정평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실제로 거래가 되네.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 KB 스타리츠에서는 설명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디를 찾아봐도 별도 공시도 없고 설명 자료도 없었어요. 저희 코오비트에서 분석을 하면서 KB 스타리츠에서는 빨리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주주분들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은 오늘 소비를 안 하고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이 저축한 돈이 투자가 돼 있는데 벨기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이제 감독 당국에서 왜 공시를 하고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바로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서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B 스타리츠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 이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대출 만기가 5월이니까 대출 만기 5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산 가치가 워낙 이 유럽 쪽에는 많이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출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KB 스타리츠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는 이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를 할 때
눈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KB스타리츠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기준을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 벨기에에 있는 아주 우량한 빌딩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정부기관이 임차를 하고 있으니까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겠네. 하지만 부동산 투자 그렇게 주요한 몇 가지만 짚어서 투자하시는 거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투자에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비의 리치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